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과를 낼 줄 아는 영어 팀 잉글리시 엔젤의 영어 강사 손신영입니다. 진짜 오래 들으셔갖고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이 다음에 수학까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탁탁탁 얘기하고 힘차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영어가 고등학교 영어랑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영어 내신하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다른 점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이게 상대평가예요. 이게 수능이 절대평가니까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남학생이긴 하지만 영유부터 시작해서 초중등 거치면서 영어학원을 한 번도 쉰 적 없는 친구들이 목동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예비고일을 이렇게 받아서 수업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다 들어온 친구들, 국제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로는 변별을 해내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험 문제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1고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시면 일단은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 단어책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시험 범위에 나오고요. 교과서가 2가지씩 들어가요. 그리고 부교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팅라이트 영어가 들어갔는데 올해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16지문 정도 나오고 그리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25지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이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배점으로 놓은 거거든요. 배점 보시면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22%나 돼요. 이게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 비해서 교과서가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교과서가 쉽어요. 다른 이런 부교재나 모의고사보다 교과서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식이고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편해서 배점이 높으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들어가도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1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충실히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육청보다 부교재가 지문 개수가 더 적은데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점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교재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선생님이 변별을 내기 좋은 시험 구성입니다. 남학생들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귀찮아서 버려버릴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이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로 변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혹은 예문을 주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표제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전부 다 암기해서 들어가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문도 유심히 봐야 돼요. 예문이 근데 그대로 안 나오고요. 변형시켜서 나오거든요. 단어 뜻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변형된 예문 안에서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개수 문제로 나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식형 주관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템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냥 하나 골라라 하면 A, B 헷갈리면 A, B 둘 중에 싸워서 찍어서 50% 확률로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개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정확히 알아야만 답을 정확히 찍어낼 수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3개인데 답이 A, B, C였는데 A, B, D로 해서 3개 맞춘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수업하고 6년 차인데 딱 한 명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답을 맞췄는지 걔는 몰라요. 걔가 시험지 보내준 거 제가 분석하다 알았거든요. 이거 아닌데? 답을 맞췄네? 이러고 알았거든요. 딱 한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은 전부 다 정확히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문법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 문제 문법 포인트가 이거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수일치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도치까지 문법의 모든 내용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이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문에 나온 그대로 나오면 내가 익숙한 걸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문을 조금씩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지식을 정확히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서술형이요. 대1고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객관식이 60점이고 서술형이 40점이나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이 어떤 문제로 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단어를 줘요. 그리고 영작하라 그래요. 이러면 어순을 배열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라 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지문에 나오지 않는 문장을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요약문을 써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남학생들 진짜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특히 뭘 싫어합니까? 암기 싫어하죠. 암기라면 치를 떨죠. 여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남자애들은 수학 논리적으로 풀고 계산해서 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암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암기해서 써야 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암기 안 하고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갖고 가게 되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 내에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돼요.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문도 한 50개 정도 되는 부교재 모의고사 합쳐서 50개 정도 되는 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7주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한 주에 10개씩 모의고사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주에 10개씩이면 하루에 한 2개씩을 암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단어,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암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대1고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암기를 하는 거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까지. 암기를 해도 못 맞추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어차피 암기를 해도 다 맞출 수도 없는 거 안 할래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싸워내야 돼요. 암기도 하고 변형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싸워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글의 요지를 쓰라 그러거든요. 요지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선생님이 영작해갖고 이게 영작된 문장인데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govern이란 단어를 governing이라고 고쳐서 써야 되는 문제고요. 이 단어 뜻을 제대로 모르면 답을 못 맞췄어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준 단어도 뜻을 알고 어용 변화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서술형이고 이 밑에 있는 게 객관식이거든요. 서술형과 객관식이 거의 비등비등하고 서술형이 더 많죠. 서술형에서 점수를 가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서술형하고 아까 보여드린 개수 문제, 문법 개수 문제 여기서 등급이 다 갈리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연습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죠. 기가 막히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대1고 학생들을 영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아날리시스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고 제가 쓰는 거의 대부분 교재 80% 이상은 제가 그리고 저희 아까 팀 잉글리시 엔젤이라 그랬는데 홍선웅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조교를 써서 뭘 하냐면 컨텐츠 제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이에 표시해주면 예쁘게 만드는 걸 시켜요. 색깔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교를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컬러로 돼 있어요. 주어랑 동사가 색깔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있으면 바로 밑에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영어 있고 한글 있으면 이것만 제대로 봐도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일치불일치를 틀려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넣습니다. 내용 도식화 한국어로 그냥 다.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라. 너무 어려우면. 아까 수특라이트 말씀드렸는데 수특라이트 교재가 결코 쉬운 교재가 아니에요. 고1에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특히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고2 아이들이 써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내용 도식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 변형, 아까 변형된 문장 쓰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 변형된 것의 가능성들을 여기다 놓고 동반이어 확장해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숙제가 제가 간단하게 좀 줄여서 놨는데 총 9단계입니다. 단어 암기부터 시작해서 단어 암기, 동반어 암기부터 시작해서 문장 분석, 복습제 암기지, 어휘학단 기본 변형 문제, 그리고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기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문장을 반복해서 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습지랑 암기지만 해도 문장이 거의 암기가 되는 수준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숙제를 그냥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암기해야지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구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휘 확장지라든지 아니면은 대일고 동형 변형 문제는 대일고 스타일의 대일고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변형 문제를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이건 어디 외주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내용 숙지도 되고 변형 대비도 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9단계로 이거는 다른 학원에선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거의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빈칸 치고 빈칸에 써넣어라 이 정도인데 저희는 그걸 다 유기적으로 엮어서 아이들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어법 포인트를 이해하고 그 안에 어휘를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애널리시스로 제대로 문장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본문 테스트랑 퀵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본문 테스트는 2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빈칸 테스트랑요, 어순 배열이요. 이 2가지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마다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공부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전에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나울리지도 그렇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스타일로 다른 유형으로 본인이 최적화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퀵 모의고사 역시 진행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일고의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법 개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장 문제 유형으로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게 저희 이 나눠드린 거 보시면 여기에 알록달록한 거 보이시죠? 이게 성적표입니다. 큰돈 들여서 성적표 만드는 거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위아래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이게 이 퀵 모의고사의 정답률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내 아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막 여러 개 층으로 쌓여져 있는 거 이거는 숙제 완성률입니다. 어느 정도 숙제를 해왔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 클리닉은 아이들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클리닉 와서 뭘 했는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머니들께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다 보내드리고요. 특히 이 문장 분석 이 부분은요. 우리 숙제에서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9단계로 나눠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숙제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와서 다시 한번 문장 분석해보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채점해서 옆에 끼고 앉아서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너가 잘못 알고 있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하면 아이들이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느는 게 바로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를 제대로 알게 되면 문법 문제도 제대로 풀게 되고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 이 부분을 저랑 1대1로 꼭 한다는 것 우리 숙제에 있었던 부분 중에 어휘 확장지라든지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기 이런 것들도 그냥 본문 찾아서 이렇게 베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거 시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아까 9번 본다 그랬죠. 클리닉 와서 3번을 더 보는 거예요. 12번 본문을 반복해서 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번 노출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클리닉은 월요일, 화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영어를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영어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아도 1등급 컷이 작년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한 89점, 88점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에서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혼자 하라면 영어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옆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고 그 2인 삼각 경기 마냥 같이 뛰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개수 문제, 그 개수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익숙하게 하면 개수 문제를 오히려 다른 문제는 틀려도 개수 문제는 안 틀려옵니다. 이게 약간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예요. 다리에 모래주머니 띄고 달리게 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고 나서 시험장 가서 밑줄 그어져 있는 것에 틀린 것을 골라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정답을 맞춰옵니다.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붙이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런 프로세스로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일고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대일고 가서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